네, 더 많은 주식 투자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 카카오톡 채널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국내 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부터 좀 점검해 볼까 하는데요. 강동현 대표님, 8월 한 달을 놓고 보면 참 답답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200선 앞두고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더라고요. 네, 8월 같은 경우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월 국내 증시는 지수 기준으로 3,100에서 3,200포인트 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을 이어갔고요. 네. 이유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6월 그리고 7월 급등의 영향으로 좀 전고점 부담이 일단 매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인상 이슈가 기업 고용이라든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계감이 일단 커지면서 투자 심리도 좀 제법 위축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이 부분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전망과 직결되다 보니까 시장이 또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긍정적인 점도 있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주요 물가지표 그리고 잭슨 홀 미팅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같은 이제 크고 민감한 이벤트를 시장이 비교적 이제 안정적으로 좀 소화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원전 불공정 계약 이슈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단락되면서 좀 하락분을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BHI 같은 경우는 신고가 랠리를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단기 약세가 있었지만 곧바로 SK 하이닉스 이제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 전환하면서 이 AI 버블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려가 좀 다소 완화되는 그런 네네.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이 8월 주요 이벤트들이 좀 단기 변동성은 좋지만 이 지속적인 악재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네. 따라서 9월 같은 경우는 8월보다 좀 한결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다만 유의할 점도 있는데요. 이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22조 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반대 매매가 가장 많았던 달이 지수 변동성은 크지 않았지만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은 업종의 변동성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조선 이런 부분에 있어 이런 주요 업종군들의 신용 잔고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9월 같은 경우도 이런 변동성 부분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7월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 상승률 가운데 선두권을 지켜가면서 분위기가 좋았던 코스피인데요. 세제 개편한 이후에 좀 하락하고 그 이후에는 좀처럼 반등 포인트를 찾지 못했습니다. 8월이 그렇게 지금 답답한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 예. 김동호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 달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올해 주었던 이 대부분의 재료들이 좀 소진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신정부 기대감에 의해서 몰려왔던 자금들이 좀 빠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경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제 개편이 사실 가장 컸죠. 그래서 이런 실망감들에 의해서 주가가 8월 달에는 사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였던 좀 그런 시장이었고, 사실 연중에서 보면 가장 거래량이 없던 계절을 본다면 아마 8월 달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다 휴가를 떠났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했던 그러한 한 달이었는데요.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면 반사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는데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은 거래가 없는 시장에서는 주가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현금에 대한 비중을 많이 올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이제 우리 강동현 대표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이제 9월 달에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가 앞에서 나왔던 대부분의 재료가 소진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는 계속적으로 9월 달에 오히려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네. 이번 주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표들을 계속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앞서서 발표를 했었던 이 금리 인하의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들, 특히나 이제 물가 지표가 지금 보면 예상치를 계속적으로 하회하면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관세를 받게 되면은 되려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의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신고가가 나타났고 국내 증시도 지금 신고가와 현재가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박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 놓을 것 같고요. 코스피 주가 지수의 박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밴드 저점을 한 3,050과 3,100 정도로 보시고 고점을 한 3,250 정도의 박스를 보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3,250과 가까운 지점에서는 시청자분들이 거기서는 열정을 가지고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박스에 대한 기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전고점과 근처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거기서는 현금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금에 대한 비중보다는 오히려 좀 거래량 자체가 먼저 증가되는 뭐 지금 예를 들면은 조선업종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보면 이 비만 바이오 쪽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과 거래량 자체가 증가되니까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뭐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수 자체는 사실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좀 조용한 잠잠한 흐름이었고요. 다만 뭐 반대 매매 이런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업종별로는 또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등락이 좀 나오면서 순환매가 있었고요. 이렇게 된다면 유호성 대표님 이런 뭐 분위기 속에선 지금 어떤 대응법을 취하는 게 더 유리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가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개정법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9월 달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단 9월 18일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9월 18일. 네, 그 이유가 뭐냐면 FOMC가 9월 18일 날 열리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김리 인하에 대한 이슈는 있겠지만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언급을 해드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에 대한 이슈 때문에 9월 달에도 역시 이슈 체크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또한 외국인 쪽에서 최근에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8월 14일까지는 실적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곳에서 6곳의 실적 하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적을 축으로 하는 외국인은 당연히 매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조정을 받았을 때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저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실적 관련된 위주로서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모멘텀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실적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고르는가 그게 사실은 상당히 관점이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는 뭐 수많은 지지선이 있어요. 뭐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든가 전 고점이라든가 현 고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적어도 2개 이상의 지지가 겹쳐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예시를 한번 드려보면 KMW라는 종목은요. 피보나치 50% 부근이면서 이전에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추세가 같이 묻혀 있죠. 지지선이 2개 정도 그 이상 있는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당연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8월 들어서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 언제쯤 이런 답보 상태가 좀 풀릴 것인가,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반전될 것인가 궁금해지는데 김호영 대표님의 9월 전략, 지금 마무리하는 8월 마무리 시점과 9월 준비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8월에 이 결과를 보자면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섰는데요. 7월에 굉장히 공격적인 순매수를 나서면서 정말 많은 양의 순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뭐 시장 분위기도 있었고 그렇죠. 외국인도 그랬죠. 또 개인 투자자들도 역시 그랬을 텐데 8월의 시작 자체를 세제 개편안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고요. 솔직히 외국인들도 7월 달에 매수한 순매수량이 뭐 거의 한 두세 달에 걸친 매수세를 합친 것만큼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당혹감을 느꼈을 건데 오히려 이 당혹감이 아니라 7월 달에 그렇게 많이 순매수를 해주고요. 이슈도 많이 붙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솔직히 차익 실현을 해줘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는 시점. 근데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세제 개편안이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많이 올랐던 뭐 조선주 또 방산주, 원전주까지 이런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집중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만한 명분을 좀 제공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이 뭐 지난 주말에 있었잖아요. 네. 이번 주 초에 있었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서 또 수급이 좀 바뀝니다. 조선, 원전, 방산 여기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일어났지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다시 매수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트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쭉 보유하고 가면서 고가권에서 매도해서 고점을 만든 게 외국인이고 또 그다음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반등 구간을 만드는데 이 저점을 만들고 반등을 만든 것도 역시 외국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외국인 수급도 앞으로의 성장성, 그러니까 실적을 밑바탕으로 기본적으로 깔고요. 그다음에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추가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섹터에서는 차익 실현과 함께 지지라인 확보 후에 다시 재매수가 들어온다. 한마디로 자연스러운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9월 달에는 이런 이슈와 명분들이 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다. 근데 앞서 요성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FOMC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 전까지를 일단 1차적인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마무리를 하고 이제 9월을 전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짚어볼 변수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앞서서 김동화 대표께서는 예. 9월에 그래도 나쁘지 않다 하셨어요. 기대감을 보여주셨는데 다시 뭐 하락 반전이냐 이런 시각도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주가가 이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데는 분명히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을 예측을 해본다면은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증시가 가장 많이 급등이 나왔던 구간보다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8월 달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9월 달이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가 이제 지금 굵직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SK 하이닉스까지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이제 마감을 해 놓아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좀 증시는 좀 쉬어가면서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를 조금 더 기다리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9월달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 기정사실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사실 이제 관세 때문에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약하다고 본다면 환율이 이제 전일 같은 경우도 한 1,380원 정도에서 1,370원 왔다 갔다 하던데요. 환율의 평균적인 베이스가 과거에는 1,490원에서 현재는 1,350원, 1,380원. 아마도 하반기 이후로는 더욱더 환율은 더욱더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이제 코스닥 또는 거래소의 이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인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경기 민감주의 중심에는 또 이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또 조선업종이 자리를 매기고 있고 또 이제 금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조선업종이 강하게 상승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조선업종이라든가 비슷한 에너지, 금융, 지주사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노봇과 바이오를 탑픽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 이쪽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변수 FOMC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자, 김호영 대표님. 금리 인하가 뭐 사실화되더라도 어느 정도 폭이냐, 연속성은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이냐, 뭐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어떤 전망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금리 인하 자체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요. 네네. B컷보다는 베이비컷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뭐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연준을 장악하려는 의도 자체가 자신이 이제 이 금리 자체를 좀 장악하고 금리를 자기 마음대로 좀 조절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의사 표현인데요. 지금 미국 정부는 매년 1조 달러를 훨씬 넘는 금액을 지금 국채 이자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낮추고 싶어하는 건데 지금 연준을 흔들수록 오히려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글로벌 국채 금리 자체가 장기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장기물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좀 국채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시장의 기대감 중 하나가 9월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것 중 하나가 또 바로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 이슈도 이제 유효성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 하는데 자사주 소각 의무 이걸 이제 9월 안에 처리할 것인가가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기대할 만한 요인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전에도 그런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반해서 꼼수 이비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자사주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을 고를지를 좀 선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이비 꼼수를 안 부리려면 시장과의 소통이 꾸준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회사들의 경우는 역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다. 즉 그 전에 뉴스가 하나도 없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꼼수 이비가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주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적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자금이 없다란 얘기죠.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자사주를 살 수도 없고요. 소각을 할 수도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오르는 종목이어야 된다. 그 외에도 실적이 오르지 않는 종목들에 자사주가 많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가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사주를 소각을 할 때 결국은 대주주가 어떤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여부가 있느냐가 변수인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분도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사주 소각을 하려면 유보율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실적 위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증권주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때문에 위험 자산과 함께 IMA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IMA 관련된 종목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인 관련된 하나투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는 이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추천해드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증권주 쪽으로. 증권 어떤 네. 그냥 ETF 보시면 됩니다. ETF요. 네, ETF가 오히려 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코덱스 증권과 타이거 증권이 있으니까 차라리 ETF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전략을 주셨고 다음 주에 지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보면서 전망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현 대표님 어떨까요? 뭐 고용 쇼크 8월에 그런 부분들이 금리나 기대감도 키우고 했었거든요. 네. 일단 지난 8월 발표된 그 고용 쇼크, 즉 이제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좀 크게 줄어들면서 시장 경기 둔화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였고요. 동시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커졌습니다. 이번 9월 첫 주에 발표될 고용 지표가 이 연준의 시각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이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만약 고용 부진이 다시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은 보다 적극적인 완화 기조로 갈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네네. 고용이 예상보다 견고하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굳이 서둘러 금리를 지금 인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인식이 나와서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단 금리 인하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 9월 금리 인하는 일단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일단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수혜 업종에 일단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네, 그 관련 네. 업종으로는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가 아무래도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9월하고 10월에 이제 일정이 또 있거든요. 9월 같은 경우는 세계 폐암 학회가 있고요. 10월에는 유럽 종양 학회가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관련주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식 투자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